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알크마르 대 셀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에이지는 유럽 무대에서 수비 불안이 반복되며 1승 2패로 기대 이하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네덜란드 리그에서는 꾸준한 전력을 보여왔지만 컨퍼런스 리그 병행 속 체력 저하와 조직적 실수가 문제로 드러난다. 홈에서는 공격 템포가 빨라지고 세트피스 완성도가 높아지지만 최근 득점력 자체는 기복이 심한 편이다. 중원 밸런스가 흔들리며 볼 소유를 유지하지 못하는 시간대가 늘고 압박 회피 과정에서도 실수가 자주 나온다. 결국 공격수들의 결정력 회복과 수비 전환 안정이 이번 경기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초반부터 점유와 템포를 끌어올리겠지만 리스크 관리가 경기 흐름의 관건이 될 것이다. 첼보는 유럽 무대에서 1무 2패로 승리가 없고 경기력보다 전력 차이를 크게 체감하고 있다. 원정에서는 템포 싸움에서 밀리며 전진이 막히고 공격 전개가 단순해 득점 기대치가 낮다는 약점이 있다. 하지만 부담 없이 뛰며 과감하게 전진하려는 성향이 있어 특정 구간에서는 주도권을 가져오는 모습도 존재한다. 특히 역습 속도 자체는 나쁘지 않고 세트피스에서 간헐적인 위협을 만드는 장면도 보인다. 다만 마무리 능력과 수비 라인 정렬이 흔들리며 실점 위험이 높은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원정 특성상 우선 라인을 낮추고 역습 찬스를 기다리는 운영이 예상된다. 에이지가 홈에서 주도권을 잡겠지만 수비 전환이 흔들릴 경우 역습 한 번에 실점할 여지는 분명 있다. 첼보는 공격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에너지 레벨을 기반으로 간헐적 압박과 빠른 역습을 노릴 수 있다. 결국 완성도 있는 빌드업 vs 실리적인 역습의 구도인데 안정성에서는 에이지가 조금 더 앞선다. 관건은 에이지의 집중력 유지 여부이며 초반 득점에 성공하면 경기 흐름은 크게 기울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인 구도는 홈팀 우세로 흘러가는 흐름이다. 두 번째 경기 슬로반 브라티 대 라요 바이카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슬로반은 이번 대회 3패로 고전하며 조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 리그에서는 준수하지만 유럽 무대에서는 수비 집중력, 경기 운영 모두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된다. 홈에서는 초반 템포가 살아나는 편이지만 선제 실점 이후 흐름이 급격히 무너지는 문제가 있다. 세트피스와 측면 돌파를 통한 공격 루트는 존재하지만 마무리 정확도가 떨어진다. 체력 부담과 일정 병행 속에서 후반 집중력이 저하되는 구간도 자주 보인다. 전체적으로 반등 의지는 있지만 경기 완성도는 여전히 불안한 편이다. 라요는 2승 1무로 안정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하며 조 6위에 올라있다. 스페인 리그 특유의 빌드업 완성도와 중원 압박이 유럽 대회에서도 일정 수준 유지되는 모습이다. 역습 전환 상황에서의 효율이 높고 세트피스 활용 능력도 안정적이다. 원정에서도 라인 유지와 수비 밸런스가 잘 맞아 흔들림 없이 운영하는 경향이 있다. 전진 패스와 측면 침투가 날카로워 블록이 흔들리는 순간 높은 득점 기대치를 만들어낸다. 이번 경기에서도 지나친 모험 없이 실리적으로 승점을 챙기려는 운영이 예상된다. 슬로바는 홈에서 초반 압박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불안 요소가 많다. 라요는 역습과 전환 상황에서 강점이 확실하기 때문에 슬로반의 수비 전개 실수를 집중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 두 팀의 현재 흐름과 체급 차이를 고려하면 라요의 안정성이 한 단계 위에 있다. 슬로반도 한 방은 있겠지만 지속적인 경기 지배력은 라요가 확실히 앞선다. 결국 실리적인 원정 운영으로 라요가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경기 레우 포즈난 대 FC 로잔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포즈나는 1승 2패로 뒤처져 있지만 최근 리그 연승으로 심리적 반등이 이뤄진 상태다. 측면 돌파와 세트피스에서 강점이 있으며 홈에서는 공격 템포가 더 살아나는 팀이다. 다만 유럽 무대에서는 수비 간격 문제와 전환 실수가 반복되어 실점 위험이 잦다. 공격에 치우칠수록 뒷공간이 열리는 패턴이 자주 발생해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중원에서의 압박 유지력도 일정하지 않아 경기 흐름이 들쭉날쭉하다. 그래도 홈에서는 초반 주도권을 잡고 선제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 로자는 2승 1무로 조 상위권에 안착하며 안정적인 유럽 무대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스위스 리그의 탄탄한 밸런스가 그대로 유지되며 전진 패스와 조직적 압박이 모두 안정적이다. 수비 라인이 잘 정리되어 있고 압박 회피 과정에서도 실수가 적은 편이다. 역습 속도도 준수하며 세트피스에서 특유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편이다. 원정에서도 흐름을 쉽게 놓치지 않고 실리적인 경기 운영으로 안정감을 보여준다.
전반적인 팀 완성도는 포즈난보다 한 수 위라는 평가가 많다. 포즈난은 홈에서 몰아붙이겠지만 수비 간격과 전환 실수가 로잔에게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로잔은 빌드업 압박 전환 모두 안정적으로 돌아가며 경기 운영 능력이 확실히 좋다. 포즈난은 선제 득점 시 흐름을 가져갈 수 있으나 실점하는 순간 경기 구조가 크게 흔들린다. 전체적인 운영 안정성과 실점 관리 능력에서는 로잔이 확실히 우위다. 흐름은 원정팀이 조금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구도로 보인다. 네 번째 경기 피오렌티나 대 AEK 아텐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피오렌티나는 2승 1패로 안정적인 출발을 보이며 조 상위권을 지키고 있다. 유럽 대회 경험이 탄탄하고 중원 지배력 세트피스 완성도가 꾸준히 좋은 편이다. 공수 밸런스가 시즌 초보다 나아졌고 홈에서는 공격 템포를 높이며 점유 기반 축구를 펼친다. 다만 일정 병행 속 체력 분배 문제와 결정력 난조가 간헐적으로 드러난다. 측면 전개는 좋지만 역습 대응 속도가 느려 뒷공간이 열릴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그럼에도 홈에서는 흐름을 끌어오는 능력이 확실히 앞선다. AEK는 1승 1무 1패로 중위권이지만 공격 전개에서 적극성과 파괴력이 있다. 측면에서의 돌파와 세트피스는 유럽 중위권 기준에서도 꽤 위협적이다. 수비 안정성은 불안 요소가 지속되지만 전환 속도가 빨라 역습 한 방을 만들 능력은 있다. 원정에서는 라인을 낮춰 운영하며 순간적인 공격 전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전체적 조직력은 피오렌티나보다 떨어지지만 공격의 과감함은 오히려 더 높을 때도 있다. 결정력만 따라준다면 충분히 변수 역할을 할 수 있는 팀이다. 피오렌티나는 홈에서 점유율과 중원 주도권을 잡으며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AEK는 역습과 세트피스에서 충분히 득점 기회를 만들겠지만 수비 완성도에서 한계가 크다. 두 팀 모두 공격 성향이 강한 만큼 순간적인 실수가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조직력 운영 능력 홈 이점을 고려하면 피오렌티나가 좀 더 안정적이다. AEK의 저항은 있겠지만 승부는 홈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다섯 번째 경기 스트라스부르 대 크리스탈 팰리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스트라스부르는 이번 대회 2승 1무로 조 7위, 홈에서 강한 흐름을 유지 중이다. 전술적 완성도는 높지 않지만 팀 밸런스와 활동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편이다. 특히 홈인 라 메노에서는 초반 템포가 확실히 올라가며 공격 의지가 강하게 나타난다. 중원에서의 압박과 측면 전개가 살아있으며 선제 득점 시 경기 운영이 매우 안정적이다. 하지만 일정 병행과 체력 문제가 있어 후반 집중력 저하가 변수다.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팰리스의 역습 속도에 흔들릴 여지가 있다. 팰리스는 2승 1패로 조 9위, 안정적인 유럽 무대를 이어가고 있다. 프리미어리그 특유의 역습 속도와 측면 활용 능력은 유럽 대회에서도 강한 무기다. 전술적 유연성이 좋고 원정에서도 블록 유지와 전환 공격이 매끄럽다. 수비 라인이 내려앉아도 집중력 있게 버티며 한두 번의 기회를 확실한 위협으로 전환한다. 다만 점유 기반 경기를 주도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초반 흐름을 내주는 경우가 있다. 스트라스부르 공세를 버티는 시간이 길어지면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초반 주도권은 홈 스트라스부르가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경기 전체 리듬을 본다면 팰리스의 역습 전환 완성도가 한 단계 위에 있다. 스트라스부르는 선제 득점 시 운영이 안정적이지만 실점 시 흔들리는 패턴이 강하다. 팰리스는 원정에서도 효율적인 방식으로 승점을 챙기는 팀이다. 균형은 비슷하지만 전체적인 완성도는 팰리스가 조금 더 앞선다. 여섯 번째 경기 에버딘 대 FC 노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에버딘은 1무 2패로 아직 승리가 없고 유럽 무대에서 수비 집중력 부족이 반복되고 있다. 국내 리그에서는 반등 기미가 보이지만 유럽 경기에서는 전개와 조직력이 안정적이지 않다. 홈에서는 공세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며 세트피스와 측면 돌파로 득점을 노릴 것이다. 하지만 공격이 강해질수록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는 패턴이 매우 뚜렷하다. 경기 집중력이 떨어지는 순간 연속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향도 존재한다. 반드시 승점이 필요한 경기라 전술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FC 노아는 1승 1무 1패로 중위권을 유지하며 유럽 대회 기준에서는 준수한 흐름이다. 전환 속도와 역습이 안정적이고 중원에서의 압박 배분 능력도 의외로 탄탄하다. 유럽 무대 경험은 적지만 이번 대회 들어 실리적 경기를 선호하며 안정된 운영을 보여주고 있다. 원정에서도 지나치게 밀리지 않고 라인을 유지한 채 역습 타이밍을 꾸준히 만든다. 수비 정렬도 잘 이루어져 있어 에버딘의 단조로운 공격 루트에 대응하기 용이하다. 전체적인 조직력은 에버딘보다 오히려 나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다. 에버딘은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지만 이 선택이 오히려 노아의 역습 루트를 크게 열어줄 가능성이 있다. 노아는 실리적인 운영과 밸런스 유지가 뛰어나 에버딘의 수비 불안을 정면으로 공략할 수 있다.
두 팀의 전력 격차는 크지 않지만 완성 도전한 속도 안정성은 노아가 조금 더 좋다. 에버딘의 득점 가능성은 있지만 실점 리스크가 더 크게 보인다. 전체적인 승부 구도는 원정팀 우위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